5월 달에 첫 거래일이 지났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이 시장 상황은 다시 보기 힘든 그런 상승 장일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코로나 시장에서도 앞으로는 다시 없을 만한 그런 대상승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 상승은 그때를 뛰어넘는 그런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 상황이 좋다고 하지만 누군가는 계속해서 이런 시장 상황에서 수익을 내고 있을 것이고요. 누군가는 계속해서 손실을 이어나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죠. 시장이 좋아서 남들은 다들 수익을 잘 내고 있는 것 같은데 내 계좌만 파란불이다 하시는 분들 절대 늦었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열리고요. 그것들을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면 되는 거고 수익으로 전환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생각을 마음속에 갖고 있다면 될 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의 일들은 잊어버리고 새롭게 공부하고 준비해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제가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부터라도 반드시 집중을 해서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수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다른 얘기지만 이게 제가 예전에 한창 매일같이 손실만 나던 시절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는 주식해서 수익을 낼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제 저 스스로를 조금 어떤 틀 안에다가 가둬놨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결국에는 그런 생각들이 저의 발목을 좀 붙잡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자, 오늘도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세력의 매집 흔적이 확인된 미친 급등 임박한 준비된 급등주 베스트 3종목을 찾아왔는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잘 보시면 도움될 만한 종목들과 내용들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본격적으로 종목을 보기 전에 제가 지난주부터 업로드를 했었던 종목들을 한번 어떤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지 좀 볼게요.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간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요. 자, SFA 반도체는 4월 23일에 업로드를 하고 바로 상승 구간을 만들면서 세력들이 돈을 벌어가는 자리가 나오면서 거래가 발생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 일단은 제가 늘상 얘기하는 한 발 떨어져서 봐야 된다. 우리는 이날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더 볼 건 없을 것 같고 상승이 만들어졌으니까. 같은 날 두산퓨얼셀이 있었고요. 얘 역시도 4월 23일 날이었으니까 요때예요. 요때 업로드를 하고 요때 당시를 보면 앞에 매물대를 다 받아오는 자리였고 아래 꼬리를 달면서 말아 올렸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상승 구간을 만들었으니까 이 종목 역시 일단은 우리가 추가적인 매매를 신규 매매를 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자, 그리고 세미파이브는 제가 4월 30일 날 요날이네. 요날 업로드를 하고 바로 이제 갭상승을 많이 해서 신규 매매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거래량이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후에 조정 구간이 나온다거나 우리가 추가적인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올 겁니다. 그때 이제 다시 한번 매수해볼 타이밍이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이수페타시스 얘는 안 올라갔는데 4월 30일이었죠. 요날이에요. 요날 업로드를 하고 하루 좀 쉬고 있어요. 쉬고 있는데 결국에 얘도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맨날 얘기하는 밑에서 매집하는 준비 구간이 있었고 돌파 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타겟에 대해서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볼 때 이대로 끝나기는 어렵다라는 걸 먼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가 여기서 준비를 하는 구간에서의 거래 대금을 체크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력들이 매도하겠다고 올라섰는데 앞에 매물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방해가 되니까 요거까지 받아서 가짜 돌파 자리를 한번 만들고 조정 이후에 방향을 돌렸습니다. 자, 우리 가짜 돌파 배웠죠? 가짜 돌파라는 건 결국에 개인들을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요. 즉 이런 전고점 라인을 의도적으로 돌파를 하면서 이 구간에다가 개인들을 가두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털어서 물량을 확보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날 소개를 한 이유가 뭐냐면요. 자, 이 자리가 가짜 돌파 자리였죠.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오고 지지선 이탈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향을 돌려 세웠어요. 제가 여기서 그 의미를 찾아서 이날 소개를 했던 건데요. 이 종목은 당연히 추가 상승이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여지는 이유는 여기서 정리될 수가 없잖아요. 특히 매집 구간에서 매집 물량이 많았어요. 이 구간 내에서 보면 거래 대금이 막 6,300억씩 터지고 5,300억, 4,300 그런데 얘가 기껏 장대 양봉을 만든 날 보면 거래 대금이 2조 1,000억 정도입니다.
2조 1000억이라는 그 숫자를 보면 굉장히 큰 숫자지만 얘가 매집을 해온 이 구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파 자리를 만들어 놨으니 개미들은 따라 붙을 테고 장대 양봉 뒤에 개미들은 매매를 하니까 그런 개미들을 한번 털어내는 과정 이후에 방향을 돌려 세운 걸 보고 나서 제가 소개를 한 거고요. 이 종목은 추가적인 돌파 구간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날 G2 파워도 업로드를 했었는데 G2 파워는 제가 오늘 다룰 종목이니까 잠시 뒤에 같이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5월 2일 날 업로드했었던 미코는 상승을 만들었죠. 5월 2일 날이니까 요날 그 연휴 때죠. 예, 토요일 날 업로드를 했고 그리고 나서 바로 상승 구간 20% 상승 구간을 만들어 줬습니다. 더 볼 건 없을 것 같고 일진 전기도 마찬가지로 요날 업로드를 했고 바로 상승이 나왔으니까 더 볼 건 없고 네오셈도 보시면 제가 이때 당시에 영상을 업로드할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에 얘가 여기서 팔아먹는 자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준비를 해서 올라와서 여기에 대한 물량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얘네가 반도체 애들이 그때 밀었습니다. 밀어버리고 밑에서 다시 추가적으로 준비를 하고 올라섰어요. 근데 뭐 거래량이 나온 건 없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장대 양봉이 나오기 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방금 봤던 일진전기도 그렇고 얘도 물론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거래가 터졌는데도 제가 여기서 이 캔들을 보고 더 가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겁니다. 얘가 이날 거래가 매도가 원활하게 될 수가 없는 파동이었고요. 다시 돈이 들어오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매매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얘가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은 되게 안 좋아 보여요. 왜? 위에서 충분히 거래가 터진 것처럼 보이는데 분봉으로 들어가 봤더니 어때요? 매도하는 파동이 아니더라. 그냥 얘는 이 대체거래소 시간에 쭉 찌르고 그냥 빼버려요. 장전에 프리마켓에서. 그럼 여기서는 물량을 넘길 수가 없단 말이죠. 넘어가야 되는 자리에서. 그리고 나서 다시 개미를 한번 털어낸 다음에 그리고 다시 올라왔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소개를 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네오셈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자리 이후에 우리가 매매를 안 하죠. 근데 여기서 뭘 만들어요. 계속 또 매집을 해요. 그러면 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만드니까 안 하는 거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요렇게 말아 올리는 걸 보면 뭐예요? 아, 여기서 준비를 새로 했구나. 만들었죠? 뒤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매를 하려고 하던 찰나에 가야 되는 자리에서 못 가니까 일단 짧게 정리를 했습니다. 무너지더라고. 그러니까 얘는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럼 여기가 좋은 스윙 자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방향을 다시 정배열로 돌려 세우고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같은 날 소개를 했는데 아직은 얘도 반도체 관련주니까 계속 보셔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난 제가 업로드했던 종목들을 좀 짧게 봤는데요. 상승이 나온 종목들보다는 아직 상승이 나오지 않아서 개인들의 관심이 없는, 여기서 포인트는 개미들이 아직 관심 갖지 않은 종목들일수록 우리한테는 좋은 종목이에요. 매집 파동은 이미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그런 종목들을 오늘도 3종목을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집중해서 잘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 보러 가기 전에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 눌러주세요. 본격적으로 종목 보러 가기 전에 소통방 오늘의 추천주 3종목 먼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넘어갈 건데요. 제가 공부하고 싶다 그리고 수익 내고 싶다 그래서 소통방에 입장을 신청하신 분들한테 약속을 드렸던 게 꾸준하게 수익 내면서 공부할 수 있게 해드리겠다라고 약속을 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에 시가매매 대상 3종목을 선별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고 제대로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침마다 어떤 종목들에 집중을 하고 있으면서 왜 이 종목들을 봐야 하는지 그 설명을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텐데요. 일단은 보세요. 여기 날짜 오늘 5월 4일 날짜 보이시죠? 눌러지는 거 클릭도 다 되는 거고 이모티콘도 다 눌러지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수정을 하거나 포토샵을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아침에 보내드리고 있는 이 소통방이다라는 거, 아니 100% 무료 급등주 방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간대도 보시면 오전 8시 9분, 8시 12분, 그리고 8시 36분 이렇게 장 시작하기 전에 직장인분들 다 대응하실 수 있도록 장전에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종목을 먼저 보면 산일전기예요. 산일전기는 우리가
이 4월 30일 날도 제가 시가 매매로 추천을 드렸고 얘가 준비해왔던 시간이 꽤 길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거래가 나와줘야 된다 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 당연하게도 여러분들 얘가 준비했던 구간의 물량을 한번 보세요. 준비했던 거에서 막 5천억, 4천억, 2,500억, 막 1,600억씩 거래대금 터지던 애가 요 한 캔들의 정리가 될까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매집량 있잖아요. 필요 거래량이라는 게 있는데 매도하기 위해서 요걸 조금만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서 끝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대로 이 캔들 하나에 끝날 수는 없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시작을 인제서야 했고 추가적인 상승 파동을 만들어낼 종목이라서 오늘 시가 매매로 한 번 더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산일전기 첫 번째 종목이었고 대략 상한가 근처까지 갔지만 상한가를 터치하진 못했고 어쨌든 좋은 수익 구간을 안겨준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 미래 반도체인데요. 반도체 애들하고 전기, 전자, AI 이런 애들 다 같이 봐야 되는데 결국에 오늘 매매한 애들이 다 뭐예요? 전력,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결국에는요. 광통신도 AI랑 엮여있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 센터와 AI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엮여가지고 얘네들이 슈퍼사이클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미래 반도체를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지난 거래일까지 봤을 때 매물대까지 전부 다 건드려 놨죠? 그거 뭐예요 이제? 가면 돼요. 여러분들 이 매물대에 대해서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 매물대라는 건요. 이게 의도적으로 개미들을 가둬놓은 구간이잖아요.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물량을 넘기면서 개미들한테 물량이 넘어간 구간이잖아요. 근데 굳이 다시 여기까지 주가를 끌어올린다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의문점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그냥 나오지 않거든요. 다시 매물대에다가 주가를 올려다 놓는 그 행위가. 아니,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세력인데 굳이 개미들이 많이 물려있는 구간까지 주가를 끌어올려서 본전을 준다? 왜 줘요 여러분? 결국엔 이 물량을 가지고 오고 싶은 마음인 거잖아요. 여기에 물려있는 개미들의 물량을 여기서 뺏어 오고 싶은 거잖아요. 왜? 지네들이 더 올릴 거니까.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최대한 많은 물량을 확보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또 한 가지 더 이유는 뭐냐면 이대로 그냥 올리게 되면 얘네들이 안 팔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보면 어때요? 매물대에 대고 찌르고 빼죠. 건드리고 뺀단 말이에요. 건드리고 빼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기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자기네 평단가 근처까지 왔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얘 이거 이제부터 진짜 막 상승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건드리고 빼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기가 교과서에서 봤던 저항 자리니까 저항 맞고 떨어지나 보다 해서 물량이 나오니까 찌르고 빼는 거예요. 매물대를. 그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지지 저항 이런 것들 많이 배우셨죠? 저는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만 어딜 가나 나오는 게 지지가 어디고 뭐 저항이 어디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지지와 저항은. 그러면 여기가 저항 자리라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건드리고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것처럼 빼면 여기 저항인가 보다. 안 되겠다. 그래도 본전까지 왔으니 매도해야겠다 하면서 물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물대를 건드리고 빠지는 그 모습들은 굉장히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매물대까지 전부 소화하고 나서 다시 올려다 놨죠. 매물대를 소화하고 다시 올려다 놓은 이 행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를 제 기억에 이런 데서도 봤고, 자 보세요. 매물대를 찌르고 빼죠. 다시 올려다 놨죠. 이날 추천드렸잖아요 제가. 그리고 나서 상승이 나온다. 무조건 나온다라기보다 이런 자리들을 유의 깊게 봐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매물대까지 올려놓은 것도 이상한데 뺐다가 다시 살린다? 여기에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들을 제가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 보셔야 된다. 그래서 미래반도체도 오늘 상한가를 터치하고 무너졌지만 결국에 우리가 주력으로 매매하는 구간은 여기입니다. 이 구간에서 수익을 무조건 챙기셔야 된다. 그런 목표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거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거 해석하는 거 너무 쉬워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까지 봤을 때 이미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은 HFR인데 이 종목도 보시면 어때요? 팔아먹는 자리가 나왔고요. 또 준비를 해서 팔아먹는 자리. 얘도 마찬가지죠. 매물대 건드리고 뺐다가 얘는 이제 바로 올라가 버린 케이스인데 자 여기서 다 팔았으면 그냥 죽으면 돼요. 기술적인 반등 나오고 죽으면 돼요. 근데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게 왜 나와? 여러분, 이게 왜 나와요? 왜,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다 해먹고 그냥 기술적인 반등 나오고 죽으면 돼요. 그러면 정상적인 흐름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게 왜 나와요? 이 비정상이거든요. 왜 정배열로 돌려놔요? 왜 이평선 위에다가 주가를 돈을 써가지고 끌어올려다 놔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평선에 대한 교육을 유튜브에서는 안 했지만 결국 이평선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이상한 건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종목으로는 HFR이었고, 뭐 얘는 오늘 앞에 매물대를 건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밑에서 준비한 거 팔아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매물 소화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만약에 여기를 받아 먹고서 추가적인 상승을 하는 거라면 이후의 흐름에서 집중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나서 확인이 된 다음에 매매를 하는 거지. 매물대에 부딪히는 캔들이네. 무조건 매물 소화겠지. 아니에요. 여기서 수익을 한번 냈지만 중요한 건 이대로 빠질 수도 있어요. 여기서 준비한 게 나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매물대를 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빼겠죠. 얘가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하는 종목이다 이라고 하더라도 뺐다가 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왜? 얘네들을 물량을 받아오려면 빼야 되니까. 그러면 얘가 뺐다가 다시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매매를 하면 되죠. 근데 만약에 계속 빠져요. 그러면 준비한 게 나간 거예요. 그럼 우린 뭐만 하면 돼요? 여기 뒤에만 기다리면 돼요. 이 기다림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결국에 기다렸다가 하라는 건 눌림을 공략해라 이런 게 아니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세력의 의도 그리고 존재가 확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전 매매에서 우리가 배우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실전 매매 교육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인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독학하시는 거나 유튜브만 보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여기서 세력의 존재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 더 자세하게 배우고 싶으실 때는 소통방에서 다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분차트도 같이 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종목을 보내드렸고 전부 다 100% 확률로 성공을 했습니다. 미리 언급드렸던 종목들과 그리고 차트가 완벽하게 자리 잡힌 종목들도 있죠. 그래서 이 종목들을 왜 제가 추천을 하는지 아침에 그런 부분들을 항상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종목을 선정하셔서 매매를 하실 때에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요거 잘 따라 하셨으면 오늘 못해도 100만원, 200만원 수익 내는 건 어렵지 않았겠죠? 결국에는 지금 100만원, 200만원이겠지만 이거는 점점 커질 거라고 저는 봐요. 물론 사람에 따라 뭐 여기서 만족하면 굳이 키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결국에 처음에는 작게 시작을 해서 점점 키워가는 거예요.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재료가 강력한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매매를 하셨다면 충분히 가능한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제가 아침마다 알려드리는데도 매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돈을 준다고 해도 발로 차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건데요. 선택은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수익 간절하신 분들 혹은 뭐 손실만 나고 있다. 다들 수익 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손실 나는 것 같다. 아니면 공부를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여기 100% 무료 급등주 방 그리고 소통방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매수 타점 잡는 거 어려우신 분들 많이 계시죠? 종목은 이제 잘 골라내더라도 매수 타점 잡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결국에는 지금 일봉에 대한 해석 능력은 있는 건데 실전 매매 과정으로 넘어가는데 필요한 그 훈련이 아직은 부족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다음 단계가 궁금하신 분들도 소통방에 오시면 전부 다 제가 여기 써있죠? 100% 무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돈 받지 않고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구독자분들만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신청하는 방법은 여기 고정 댓글에다가 제가 댓글을 하나 남겨놨어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셔서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화면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화면에서 무료 혜택 되어 있는 텔레그램 입장 체크하시고요. 제출 버튼 누르시면 신청이 끝나는데 반드시 신청하시기 전에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오늘 볼 종목들은 원전 관련주들이에요. 자, 처음 G2파워 먼저 볼 건데 자, 이 종목 역시 밑에서 준비를 합니다. 여기서 먼저 준비를 했죠. 자, 이렇게 놓고 준비하는 구간이 있었고 얘네들이 돈을 벌어가는 거래대금 실린 캔들이 하나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예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종목을 발견을 했을 때 그럼 얘가 여기서 정리가 다 될 만한 매도하는 파동이 나왔는가 4월 16일자의 캔들을 한번 보자고요. 자, 얘가 여기서 보면 조금 시원찮아요. 전날에 매물대가 하나 있었고요. 그 매물대를 넘기는 척 하다가 또 투매를 만들어요.
그리고 수렴 이후 정배열 구간에서 단타 포지션이 한번 나오고 돌파 자리를 만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얘가 여기서 11시 18분부터 45분까지니까 대략 뭐 한 30분 정도 남짓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시간이 좀 부족해 보이는 상태에서 주가를 내리더니 손절을 받고 돈을 또 집어넣고 계속 돈을 집어넣는 모습, 손절을 받는 모습, 돈을 집어넣는 모습, 계속 여기서 또 이상한 흐름이 포착이 돼요. 자, 그러다가 이제 최근 흐름까지 어제 흐름까지 나왔는데 여기서도 보시면 앞에 매물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물대가 있는데 그 상태에서 얘가 이제 여기 위에서 팔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일봉으로 보게 되면 얘는 여기 위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애잖아요. 왜? 매물대니까. 자, 매물대라는 거 우리 다 배웠죠?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여기 돌파 자리를 만들고 추격 매수 들어온 개미들이 존재하는 구간이잖아요. 그런 자리에서 오늘 그러니까 어제죠. 가짜 돌파를 한번 만들어 놓고 다시 뺐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여기서 준비한 게 명확하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준비한 게 확인이 됐고요. 확인됐죠? 그리고 돈을 벌어갔는가 세력들이 준비를 하고 돈을 벌어가는 이런 구간들이 나왔는가 돈을 벌지 못했다. 확인되셨죠? 그러니까 준비는 됐는데 돈을 벌지 못했다.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다. 근데 만약에 이게 가짜 돌파라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눌림 구간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얘가 여기서 의도적으로 이 라인에 대해서 돌파 자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돌파 자리를 만들었는데 이제 나가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치고 나가야 돼. 그러면 이제 얘는 매매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이날. 얘는 어땠어요? 나가지 못하고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지지선을 이탈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된다? 여기에서 추격했던 개미들이 또 손절을 하는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사실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살짝 조정을 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야 하는 종목이다라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죠. 왜? 준비는 했는데 나가는 구간이 없었고 얘는 있었고 여기선 없죠 아직. 특히 여기 매물대도 있었고요. 거래가 많았던. 그러니까 얘는 이때 매물 소화를 한 날이라면 뭐 조정 이후에 갈 수도 있는 거고 바로 내일부터도 올라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놓고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변두리에서 막 이상한 잡주들 보지 마시고 원전이잖아요. 원전 계속 봐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하고 있는 그런 섹터인데 다리까지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돌아간다고 했을 때 자 여기서 시나리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얘가 돌아간대요. 그러면 낮은 구간을 어디를 공략을 할 것인가에 대한 시나리오 한 가지가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얘가 내일부터 갑자기 튀어나간대요. 원전이 내일부터 갑자기 재료 노출하면서 튀어나간대. 그러면 어디서 또 공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비중은 어느 정도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이제 우리가 실전 매매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단 유튜브를 통해서는 준비하는 과정을 배워요. 기본기입니다. 아주 기본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실전으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하는 거 확인했어. 그럼 준비된 종목이 이제 세력들이 돈을 벌러 나가겠대요. 그러면 공략을 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수익을 같이 내는 거니까 세력들하고요.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세력을 이해해야 됩니다. 세력의 흐름들을. 그래야 우리가 걔네들이 만들어내는 파동들에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남들 다 보는 개미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는 여러분들 매매가 꼬이기 마련입니다. 개미들이 어떤 거 좋아해요? 장대 양봉 이런 거 좋아하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거래 터진 장대 양봉들 이런 거 나온 다음에 조정 이후에 상승이 나오잖아요. 이런 조정 구간을 잘 볼 줄 아셔야 돼요. 물론 여기서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얘가 여기서 다 팔지 못했다면 조정 구간을 잘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준비를 새롭게 하는 구간인 거죠. 말은 조정이지만. 그리고 이런 장대 양봉 뒤에는 매매하는 게 맞나요? 준비해서 팔았을 텐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간에 사라 뭐 어쩌라 막 이런 애들 많은데 여러분들 그런 거 말 듣고 사시면 이렇게 깡통 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장대 양봉 뒤에 어떤 뭐 중심에서 사든지 5일선에서 사든지 하다가 이런 거 맞아보신 적 다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거 이후에 매매를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 주식 인생에서 이런 하락을 맞을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절대로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바로 볼 텐데요. 두 번째는 우진이에요. 저는 우진을 좀 좋게 보고 있었는데 왜냐면 앞에 매물대를 한번 걷어냈단 말이에요. 선제적으로. 앞에 여기 매물대 있잖아요. 거래량이 있었던. 그 구간의 매물을 한번 건드리고 뺐어요. 그리고 방향도 잡아놨습니다. 근데 사실 어저께는 얘네보다는 보성 파워텍이 좀 강한 흐름이었죠. 거래 대금도 좀 실리면서. 그리고 서전 기전은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그래서 얘는 아직 차례가 아니었던 것 뿐입니다. 준비하는 과정은 명확해요. 자, 얘가 이렇게 돌파 자리를 만들어 놓고 투매를 만들었다는 건 여기서 넘겼다는 거죠. 물량을 개미들한테. 자, 그래서 투매가 나왔습니다. 깊은 폭의 하락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하방을 멈추더니 방향을 돌려 세웠다. 그러면서 매물대까지 건드렸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이거예요. 얘가 나왔을 때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여기에서 준비한 누군가가 있구나. 그럼 여기에 물량 출처는 뭐예요? 여기에서 추격했던 개미들의 손절 물량이겠구나. 그럼 여기서는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매집 구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확인된 건 눈으로 차트를 통해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눈으로 매물 소화 과정을 확인했죠. 매물 소화 과정이 왜 중요해요? 얘네들을 태우고 얘네들이 여기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냥 막 이렇게 올려버리게 되면 얘네들 다 태우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세력들은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한답니다. 그러니까 매물 소화가 자주 나오는 거예요. 여기 매물대 있죠? 돌파하면서 개미들 추격했을 거고요. 요 매물대를 한번 걷어내죠. 그리고 나서 가잖아요. 얘네를 다 태운 상태로 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얘네는요,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그냥 여기서 이대로 올려도 돼요. 그럴 힘이 있는 애들이에요. 그럼에도 매물대를 건드리고 빼고 건드리고 빼면서 물량을 빼서 온 다음에 그리고 가는 겁니다. 매물 소화 여기서 계속 나오죠. 매물 소화는요, 여러분들 계속 나와요. 매물 소화하고 가짜 돌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가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얘네가 그냥 가면 안 팔아요.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이 얘가 막 쭉쭉쭉 올려버리면 안 파니까 가는 척 하다가 빼버리고 또 돌파 만드는 척 하다가 훅 빼버리고 그러고 나서 가는 겁니다. 얘네한테 물량 내놓으라고. 그리고 여기서 따라 들어온 사람들도 안 갈 거니까 물량 내놓으라고. 최대한 낮은 구간에서 물량 확보를 많이 하기 위함이거든요. 매물 소화라는 건. 계속 나와요, 여러분들. 매물 소화는 이 종목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나오는 그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물 소화까지 하고 털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구간이죠. 그렇죠? 여기서 옆으로 가잖아요, 여러분들. 주가라는 건 옆으로 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누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서 옆으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는 누가 관리 중인 거죠. 여기서 깨는 척 했다가 방향 돌리고. 아니, 얘가 이렇게 무너질 거면 그냥 무너져야지. 왜 무너졌다가 옆으로 가다가 다시 돌려요? 누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집하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매집 구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진을 봤는데 무조건 집중해서 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종목까지 빠르게 볼게요. 태웅입니다. 태웅인데 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소개를 했었는데요.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얘도 보면 여기서 매도하는 자리가 나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준비를 아래에서 했죠. 아래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다음에 한 번에 정리가 안 되니까 두 번에 나눠서 매도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1차 상승, 2차 상승이 나오죠. 보통 사람들이 기준봉 이런 말을 쓰는데 여기에 왜 현혹이 되냐면요. 이런 종목들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자, 요 캔들이 딱 나왔을 때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기준봉이다. 거래량 실렸다. 세력이 돈 집어넣었다. 갖가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이 종목을 이제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얘가 이제 누르다가 조정 이후에 뭐 중간 한번 그어볼까요? 중간에서 깨지고 11선에서 반등이 나와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기준봉이 나왔고 11선에서 반등이 나왔네. 11선 매매가 좋은 거네. 여기서 한번 이렇게 사가지고 수익을 내본 사람들은요. 이제 이것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가 아니라 이어서 요것도 기준봉이라고 하겠죠. 또 돈 들어왔다고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 캔들하고 이 캔들은요. 돈이 나가는 캔들입니다. 즉 세력들이 준비한 물량을 매도하고 있는 거라고요. 돈이 들어온 게 아니고. 자, 그건 잠시 뒤에 설명을 이어서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1선에 올라오면 또 사겠죠. 왜? 이걸 돈이 들어왔다고 해석을 하니까 세력 들어왔다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11선에 또 살 거 아니에요. 그 이론이 맞다면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11선에 샀다. 닿았죠. 샀어요. 이거 깨졌잖아요. 이거. 여기까지 깨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고. 여기서는 맞았고 여기서는 안 맞았어요. 그럼 기준이 없는 거예요, 사실. 기준 없는 기준봉입니다. 스마트 머니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이건 돈이 나가는 캔들이에요, 여러분들. 준비된 물량은 아래에서 준비를 몰래 하는 거고요. 수렴 정배열 상태 만들어 놓고 슈팅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 돈이 들어왔네. 기준봉이네. 얘도 마찬가지로 기준봉이다. 그러면 돈이 들어왔으면 이 돈은 여기보다 위에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보다 위에서 이보다 많은 돈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고작 이거 수익 내려고 얘네들이 지금 3천억 넘게 돈을 집어넣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어디서 나가냐는 거지. 자, 이 상태예요. 못 나가잖아 그러면. 뒤에서도 볼까요? 이게 기준봉이래. 이거 기준봉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또 걔네들은. 자, 이게 기준봉이면 이거보다 위에서 이거보다 많은 거래량이 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돈 들어온 거라면. 그런데 보자고요. 이거보다 위에서 거래량이 없어요. 그러더니 주가는 아래로 가요. 그럼 어떻게 파는 거야? 여기서 돈이 들어오면 들어왔다라고 하면 여기 위에서 팔아야 세력들이 수익인데 뭐 아래로 파는 거예요? 2,500억 거래대금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매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준비하고. 그러니까 나머지 물량 정리하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통방에서는 장대항목 이후에 거래를 안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팔아먹는 자리가 한 차례 나오고 두 차례 나왔습니다. 1차 상승, 2차 상승이 나왔어요. 자, 그렇게 다 매도가 됐다면 얘는 그냥 죽어야죠. 준비한 물량이 다 매도가 됐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세력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서 뭐 100만 주를 가지고 올라왔대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한 50만 주 팔고 여기서 한 50만 주를 팔아가지고 100만 주를 다 팔았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 종목하고 사연이 있어요? 사연 없죠. 근데 왜 여기서 얘가 바닥을 지키면서 계속 여기서 파동을 만들어요?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것도 잘 보세요. 얘가 여기서 쭉 팔아먹고 끝이 났습니다. 그럼 아무도 이 종목을 관리를 안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상장 폐지가 되겠죠. 아무도 관리를 안 한다면, 시장에 관심을 못 받고 소외된 종목이고 부실한 기업이라면 그냥 하락하다가 끝나겠죠. 예, 운명이 다 하겠죠. 근데 보세요. 여기서 갑자기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고 바닥을 멈추 세웁니다. 그러더니 저점을 올려요. 그럼 여기서부터 뭐예요? 누가? 개입이 된 거죠. 이걸 매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매집 이후에 팔아먹는 거라고, 이걸. 여기서 매집했던 사람들이 여기다가 대고 팔고 여기다가 대고 파는 거예요. 왜? 돌파를 하게 되면 개인들이 아무리 높은 가격이라도 달려들어서 사주거든요. 그러니까 매집 이후에 매도가 나가는 과정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제가 기준봉 하는 애들한테 공부를 안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막 유튜브 영상 찍는 애들도 있고 뭐 그림 갖고 와가지고 뭐 막 이렇게 해놓고 지금 여기니까 사세요. 여기니까 사세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듣고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림 맞추기 해가지고는 여러분들 주식으로 수익 못 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건.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말이 그림 맞추기 하지 마시라 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해를 하려고 하셔야 돼요.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기는 세력들이 매도하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매도하고 매도가 됐어요. 그러면 다 매도가 됐다면 죽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얘는 살려요. 그러더니 돈을 집어넣고요. 매물대를 또 건드리고요. 계속 파동을 살리면서 수렴 이후에 정배열 구간을 만들어 놓고 최상단 매물대에 대해서 돌파 자리도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매집 구간은 어디예요? 떨어지면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구간. 그러면서 이 구간. 여기는 매물대. 이 거래가 없었어요. 그럼 이날 정리가 안 되겠죠. 그럼 얘는 추가 상승을 만들어야 되는 종목이겠죠. 왜? 여기서 매집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뭐 10,000주를 했던 20,000주를 했던 100만 주를 했던 모르겠고 어쨌든 이만큼의 매집 물량이 있어요. 이게 순수 다 매집 물량은 아닙니다. 이 거래량이. 어쨌든 이 안에서 어느 정도는 매집 물량이란 말이죠, 이게. 그러면 이만큼의 매집 물량들이 세력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보다는 윗구간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보다는 윗구간에서 얘네들이 매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준비를 했다면 이게 매집 물량이라면 이보다는 위에서 팔아야 여기서 준비했던 물량들이 수익일 거 아니에요. 세력들도.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준비했던 물량들이 이 거래량들이 이보다는 위에서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준비한 걸 거 아니에요. 여기서. 아래로는 못 팔아요, 여러분들. 제가 왜 아래로 못 판다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기서 얘네들이 물량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아래에서 누가 사줄 건데 올라가면요, 아이러니하게도 높은 자리이지만 개미들이 달려들어서 사간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근데 내리면 싼 가격이 와도 개미들이 안 사가요. 그러니까 올려서 팔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얘는 지금 파는 구간이 있었나요? 개미들이 받아갈 만한 구간이 있었어요. 요 윗꼬리 정도? 거래량 이만큼? 매집 구간에서보다 거래량이 적어요. 매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고성 파워텍을 보자고요. 자, 준비를 했죠? 준비를 해서 돌파 자리를 만들었어요. 거래량 보세요. 분차트에서도 보면 계속 돌파 자리를 만들면서 어때요? 돌파 만들었죠? 돌파 만들죠? 돌파 만들었죠?
또 돌파 만들고 개미 한번 털고 또 돌파 만들죠. 계속 돌파 자리를 만들잖아요. 높은 자리, 제일 높은 자리, 돌파라는 건요, 여러분들 분봉에서 봤을 때 당일에 제일 높은 자리예요. 보세요. 여기에서 여기를 돌파하는 건 이날의 가장 높은 자리죠. 근데 그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개미들이 몰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계속 돌파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 돌파 자리가 있었죠. 자, 이후에 이 자리를 또 돌파하죠. 오늘 가장 높은 자리죠, 여기가. 여기 또 개미들이 달려들어요. 또 보면 여기를 또 돌파하면 오늘 가장 높은 자리죠, 여기가. 이날 5월 4일 날 가장 높은 가격대잖아요, 여기가. 여기 개미들이 달려드는 거리량 보세요. 자, 그리고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또 돌파 자리 나오죠. 개미들이 또 달려들어요. 제일 높은 자리에서. 얼마나 팔기 좋아요. 또 돌파 만들어요. 또 달려들죠. 거리량 터지죠. 그리고 또 돌파 만듭니다. 계속 달려드는 거예요. 돌파할 때 또 돌파하죠. 달려드는 거예요, 개미들. 여기서 또 돌파하죠. 가장 높은 자리에서 계속 달려드는 거.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은 여기서 따라 들어간 사람들은 한 방 맞았겠죠. 그리고 나서 또 돌파 만들어요. 또 돌파 만들죠. 또 돌파 만들고요. 여기서도 또 돌파 만들고 여기서도 또 돌파 만들죠. 계속 돌파를 만들어요. 그러다가 돌파가 다 돼가지고 매도가 다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돌파 만들죠. 그러다가 매도가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물론 얘는 아직 안 끝났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돌파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개미들이 그 높은 가격에서도 사줘요. 이 밑에서 준비했던 물량들을 이 높은 데서 팔아먹기가 좋다고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 높은 가격에서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주는데 얘네들은 여기서 준비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올라간 거잖아요. 거래 터트리면서. 그러면 이게 기준봉이 맞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기준봉이 맞아요? 어떻게 돼요? 5일선에 사면 사망, 10일선에 사도 사망, 20일선에 사도 사망, 중간에 사도 사망. 이건 돈이 나가는 캔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팔았더니 가더라.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고, 여러분들. 이런 거 하다간 깡통 찬다고요. 스마트머니 아닙니다, 이거. 매도하는 돈이에요. 얘는 스마트머니가 맞죠. 얘는 매도가 안 되잖아요, 매물대니까. 그러고 나서 준비하다가 매도가 나가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도 물량이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준비한 게 나갈 수 있어요, 여기서. 근데 뒤에 보니까 어때? 살려가죠. 그럼 얘는 팔고 죽는 게 아니라 앞에 물량을 받아오기 위해 만들어진 파동이다. 이건 이제 좀 다음 과정이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태용은 거래량이 안 나왔죠. 그리고 뭐 파동도 그냥 지네들이 쭉쭉 찌르더니 눌렀어요. 그럼 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 확인됐고 매집한 거 확인됐는데 그럼 어디서 공략을 할 것이냐?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요 다음에 배우는 내용들이에요. 눌리면 눌리는 공략을 하는 구간이 있는 거고 여러분들 이거 다 아셔야 됩니다. 눌림 매매랑요, 시가 매매, 장중 매매 이게 그냥 하나의 흐름이라고 보셔야 돼요. 얘가 준비됐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일 나간대. 근데 얘가 시가를 뭐 보합을 주고 조정을 줬다가 요 상단의 매물을 소화하고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얘가 내일 갑자기 정고점 위에서 시가를 띄우고 그냥 가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얘가 여기서 하루 횡보하다가 그 다음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눌림이 나오면 눌림을 공략하는 거고 시가 매매 대상이 되면 시가 매매를 하는 거고 장중에 얘가 파동을 만들고 하면 장중 매매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뭐가 됐든 골라 잡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건 여기라는 겁니다. 이 매집하는 준비하는 구간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했고 그럼 얘가 이제 나가야 되는데 나갈 때 눌림을 공략하냐, 시가를 공략하냐, 장중을 하냐, 뭐 종가를 하냐, 뭐 이런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거지. 나는 눌림을 할 거야. 나는 시가 매매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야. 나는 장중 매매만 하는 사람이야. 이건 중요하지가 않다고요. 이걸 모르면. 이걸 알면 이게 중요해지죠. 내 여건에 맞게, 내 스타일에 맞게. 근데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막대기 그냥 모양 보고 중간에 사고 이거 사고 이렇게 주식해서는 망한다고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기준봉 어쩌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앞으로 안 하면 되는데 만약에 하고 싶어요. 하세요. 제가 뭐 어떻게 말릴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기준봉이 시중에 나와 있는 개념들이 올바르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애들은. 기준이 되는 건 이런 애들, 뭐 이런 애들이 기준이 되는 거지 세력들이 돈을 벌 만한 흐름이 나온 건 매매를 하면 안 되는 종목인 거예요, 오히려. 근데 이걸 기준 삼고 하니 물량이 많이 가지고 올라온 애들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오지만 물량을 많이 가지고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돼요? 아까 어디였지? 이거 아닌가? 그러니까 매집량이 많으면 2차 상승이 나오는 건데요. 매집량이 적으면 안 나와요, 여러분. 1차 상승에서 그냥 하나 만들고 끝나요. 기억이 안 나네. 물량이 많은 것들은 물량을 많이 끌고 온 애들은 상승 파동이 크게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얘도 11선에서 반등이 나오죠. 그러면 이 논리라면 모든 종목은 11선에서 반등이 나와야죠. 얘는 왜 안 나와 그럼? 안 나오잖아 얘는.
그러니까 여러분 모양 맞추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 하실 때요. 얘는 기준이 될 수 있죠. 왜? 앞에 매물대가 있고요. 거래도 얼마 안 나왔고요. 준비했던 구간 보이죠? 이 정도의 수익을 다 끝낼 수가 없겠죠? 이 정도 거래량에 매물대였으니까. 그럼 얘는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거래량이 세력들이 매도를 다 할 수 없는 거래량이니까. 그러니까 상승이 나오는 건데 뭐 상승하는 걸 봤습니다만 어쨌든 상승이 그러니까 이거 이후에는 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얘는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할 필요가 없다고요. 우린 여기서 수익 내면 되죠. 얘를 기준으로 잡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아니 그럼 이것도 11선에서 반등 나와야지. 5일선에서 반등 나와야지. 중심에서 반등 나와야지. 기준봉인데 아니라는 겁니다. 거래 터진 양봉은 80% 이상은요. 거래 터진 양봉의 80% 이상은 세력들이 매도하는 캔들이에요.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길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휴일이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꼼꼼하게 한번 보시고요. 내일장 또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하시면 되고 G2파워나 우진태용 다 원전 관련주로 오늘을 준비를 해봤는데 원전 관련주 애들이 차트를 잘 만들고 있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봐야 되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소통방에서는 실시간으로 같이 사고 같이 매도하는 실시간 알람 사인을 보내드리니까 혼자 다 타점 잡기 어려우신 분들 미리미리 입장 신청해 놓으시고 타점 받아서 같이 매매하시면 실력도 금방 늘어나실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5월장 내일장도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